이제 정옥동 전 연변대학 복지병원 이사장님께서 복교와 1970년대까지의 우리 신흥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발표해 주시죠. 해방 후 복교와 1970년대까지의 신흥학교의 교육에 관한 것을 제가 맡아서 이야기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열기 내용에서 현대교육 선두주자적인 역할을 우리 모교가 했다. 그리고 사반세기에 호남의 명문으로 신흥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때 당시는 모두 초창기고 그러니까 결국 강봉근 교수가 말한 대로 이미 개교는 이제 1900년에 이렇게 했지만 그 뒤에 많은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하는 가운데 정말 보통 학교로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고 하면서 학교가 굉장히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호남의 명문으로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37년에 이제 폐교가 됐고 다 앞에서 발제자들이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는 복교는 했지만 어려운 혼란기에 처하게 됐다. 그것도 이제 앞에 발제자들이 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수습의 혼란기, 미군정이 되면서 한국의 이 운동장 자체가 미군들의 이게 군인들 이렇게 하나의 부대가 되는 이제 그런 게 돼 있었고, 인턴 교장이 이제 우리 장평화 교장선생님한테 인계를 해줘서 한국인 경영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에 가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어수선한 그런 혼란기였습니다. 교사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때 교사들이 정규적인 자기 전공 과목을 한 그런 대학교 출신들이 모이기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재구성돼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사회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군대 생활을 했거나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학습의 의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혼란기였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가 폐허가 돼서 재산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급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입학생 정원 미달 현상이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이 정원 미달이 되다 보니까 전기에 미달이 되게 되면 후기에 한두 반을 이제 뽑아서 그렇게 정원을 채우는 그런 형편인데다가 학생의 학력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생각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학교를 다시 이제 이렇게 복교가 됐으니까 학교가 너무 낙후되니까 이게 학교를 다시 이렇게 재건하려면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교사 공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학 나오고 취직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공채를 하다 보니까 합격한 분들이 대개 서울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거의 학교의 교사로 그때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는 앞에 말한 것 같이 너무 기초학력이 떨어져서 학생과 교사 간에 역시 갈등으로 인해서 학교가 불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장쌤, 장평화 교장쌤이
그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동문들의 여론도 있고 학교를 이대로 두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명문학교로 이렇게 일으키는 데는 좀 지도력이 있는 분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신흥학교 계시다가 바로 이웃 기전학교에 가 계셨던 양영옥 선생님을 고등학교 교감으로 하면서 중학교로 이제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계셨던 이제 선생님을 중학교 교감으로 해서 중고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신 이제 양영옥 교감쌤이 그 학습 지도에 아주 그 열정을 가지고 와서 교사 관리를 하고 교육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교사들은 상당히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양영옥 교감 선생님의 정말 그 노력에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그래서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근데 그때 이게 볼 때 결국은 학생들을 선생님들은 너무 아이들이 기초가 없게 되니까 학생들을 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좀 무시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고 그래서 심각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감쌤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학습 지도를 하도록 하고 진학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는 동안에 이미 있었던 교사들은 의욕이 이미 상실되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이 이제 생기게 돼서 어떻게 말하면 좀 그 어떤 그 그 교학의 열정이 이제 식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나 사실 교사들까지도 신흥학교 학생이다, 신흥학교 선생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이 없었고요. 정체성이 해이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학교 설립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교육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 이제 학교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학교 당국에 생각할 때는 학생 모집을 처음에 전기로 해서 장학생 50명씩 뽑아봤지만 그걸 80점 이상 된 사람만 이 장학금을 계속 준다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 점점 줄어들어서 고3에는 뭐 한 대여성밖에 안 남는 그런 게 돼서 실효가 없었다. 그래서 후기로 우리가 완전히 돌려서 인정을 하고 후기로 뽑기로 하고 3년간 계속 30등 이내만 들면은 장학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요건 조금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함께 염려하던 그때 그 교사들이 늘 학교 안에서 만나면 이 학교가 이대로 돼서 되겠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교의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방향은 역시 그 교장 선생님의 뜻과 교감 선생님의 방침이 옳은데 어쩌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학교는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어느 이제 공휴일 날 6명이 내장산에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학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학교를 우리가 좀 바로 세우도록 도울 수 있겠냐. 근데 그때 이야기 가운데 이걸 우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만약에 활동을 하다가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들 더욱이 인류대학을 나온 훌륭한 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상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교과에서 우리가 정말로 교감 선생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런 일로 슬기롭게 우리가 한번 협력을 이제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서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뭐 맡은 부서나 아니면 맡은 교과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슬기롭게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그 모집이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기죠. 여기 보면 요 화면이 이쪽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죠. 잘 안 보여요. 방향이. 화면.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됐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학교가, 그러니까 방향은 이제 교감쌤 지도에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니 교사들이 열정을 내고 열심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학생의 질이 향상된 좀 우수한 학생이 와야 되지 않느냐.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학생 모집에 관한 것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에 다니면서 아주 실력은 있는데 가정이 어려워서 도시로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학생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생들을 어느 정도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학교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닫기로는 신흥교육은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그런 일반 사회 공사립 간의 모든 학교들은 어떠한 이제 실력만 향상시키면 된다. 그 교육에 중점을 두지만은 우리 학교는 역시 양면적인 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결론으로는 우리가 이런 양면적인 교육 내용을 역점을 두고 독수리가 창공을 자유롭게 비상하듯이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날개를 갖고 다른 한편은 지식인 학문의 날개를 든든히 해서 국가사회에 유능한 기독인 인재로 육성하도록 하자. 그래 정말 그 말씀대로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힘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옥동 선생님께서 복교 이후에 우리 신흥학교의 어려운 모습들 그리고 학교를 재건하시려는 그런 노력들 또 모교에서 재직하시면서 겪으신 체험과 또 사명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70년대 초에 이 모교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저희 모든 학생들은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 또 저희 학생들에 대한 정말 많은 애정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자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